에, 어제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제가 7시 전후 돼서 이렇게 깨는데 6시 한 반 정도 되니까 경비실에서 벨이 울려요. 저희 집으로. 그래가지고 뭔 일이지? 아, 이것도 분리수거 하는 날이니까 차 빼달라고 그러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차 얘기하길래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잠결에 이렇게 얘기 딱 하려고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그게 아니고요. 차 빼달라는 줄 알고 제가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그게 아니고 그 누가 접촉사고를 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갔더니 어떤 그 영업용 택시 모시는 분이 담배를 막 피시면서 제 차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나오니까 막 죄송하다고 제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후진하다가 그 여기 차 뒤에 이렇게 좀 부딪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스크래치가 조금 났어. 그거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스크래치가 약간 났더라고. 그분이 스크래치 냈는지도 제가 모르잖아, 사실은. 근데 그분은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제가 안 받았겠죠, 당연히.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연락처 적어놓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경비실에 가가지고 경비실에서 그 차주인 번호 적어가서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뭐 그거 아니니까 제가 아니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제 차는 똥차여서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예약을 받아서 거기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셨대요. 아,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냥 가시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담배 피시면서 개인 택시 운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한 60대 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 60 초반 되신 것 같은데 머리 희끗희끗 하시고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시는 분한테 90도로 절을 했어요. 정말 복 받으실 거라 그런 얘기도 하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정비소에 맡겨가지고 100만 원 넘게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냥 스크래치 난 건데 다 바꿔 이쪽을.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만 살짝 그렇게 하든지. 근데 하여간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런 분도 계시니까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었지. 제가 좀 이따가 나쁜 놈 얘기를 해줄게. 나쁜 놈도 있어. 사기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좀 이따가. 자, 11번 문제 보십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갑과 을, 그 다음에 을 소유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을 소유 부동산. 그러니까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뜻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 밀상약정에서 병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둘이 짠 거지. 친구 병하고 밀상약정을 통해 가지고 을로부터 바로 병으로 이렇게 이전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여기 갑이 하고서 등기는 친구 앞으로 등기를 딱 해둔 거라 이 말이지. 이런 것을 삼자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자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랬을 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억방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유효다 그랬어요. 어때요? 명의신탁은 원래 크게 금지되는 명의신탁과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고요.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아닌 한 다 금지되는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99%가 금지되는 명의신탁이고 무효인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는 명의신탁입니까? 한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어떤 게 허용되는 명의신탁이에요?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두 가지. 하나가 뭐죠? 누가 하느냐를 따져봐야 돼. 누가. 그죠?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이렇게 이런 사람이 했어야 돼. 배우자 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을 따져봐. 목적이 뭐예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그런 나쁜 목적이 뭐예요? 없어야 돼요. 두 가지를 몽땅 갖춰야 돼요. 그랬을 때만 특례, 허용되는 명시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빼고는 전부 다 금지 쪽이요. 배우자가? 아니잖아. 종교단체? 종족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지되는 명시탁 쪽이잖아요. 저가 노란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을 안 따져. 그래서 이 금지되는 명시탁은 무슨 얘기 하냐면 누구든지 목적을 불문하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법조문에서 하는 거예요. 목적을 따지지 않고 금지되는 명시탁이에요. 저 노란 거 빼고는. 이 금지되는 명시탁이잖아, 이거. 친구 사이잖아. 친척인가 친구인가 하여간. 응? 이랬을 때. 그러면 이런 건 금지되는 명시탁은 목적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효예요. 무효인 명시탁이라며 지금. 그렇죠? 그러면 등기는요? 이것도 무효인 거지. 원칙은 명시탁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기억번은 틀렸어요. 뭐 유효는 무슨 유효야. 그렇죠? 앞에는 뭐 목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게 목적 불문이야. 목적 불문. 그 다음에 니은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면이고 이건 유효 맞죠? 이건 유효잖아. 이건 매매계약은 이건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해서 이득이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전제는 잔금을 다 치렀다는 전제입니다. 그랬을 때 등기 내줘, 등기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어. 돈 받아 먹었으니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죠. 왜요? 등기는 여기가 있지만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해서 가져올 수 있죠. 등기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니은번이요. 오케이. 가능해요. 디귿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 취득해요. 무효인데 소유권 누가 취득해요? 을이요. 을한테 소유권이 남아있는 꼴이요. 이거 소유권 취득 못해요. 여기요. 무효인데 어떻게 취득해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병이 뭐 병에 대해서 무슨 부당이득이요? 이 사람 지금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이 사람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을 받았습니까? 뭐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얼번 병이 X부동산을 갖다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한테 처분한 거예요. 제3자 뭐 정의가 해가 정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제3자는 명시탁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악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건네가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봐요?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병은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횡령죄가 된다. 횡령죄로 처분해요? 안 하잖아요. 안 되죠. 횡령죄. 소유권 취득합니다. 횡령죄 안 되고. 요거에 틀렸네. 요거예요. 정답원에서 기억, 디귿, 리얼이니까 정답은 4번인 겁니다요. 자, 그 다음에 보충지문 중에서 3번 보실게요. 3번. 밑에 보충지문 중에 3번. 명의 신탁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 신탁자 명의로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년 부동산 평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랬어요. 어때요?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여기 신탁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신탁자죠 지금. 보충지문 3번이죠? 이 사람은 신탁자. 그럼 이 사람은 신오이. 그 다음에 과징금 물리죠. 과징금. 명의신탁한 과거를 묻는 거라고 책임을. 그래서 과징금 물리죠. 몇 프로까지? 30%까지 과징금 물리고 그 다음에 실명 전환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 가져오셔야 되지. 그래서 실명 전환 안 하면 뭘 물려요? 이행 강제금 압박하는 거죠. 이행 강제금은 1년이 되는 해까지 실명 전환 안 하면 10대. 그죠? 또다시 2년이 되는 해까지 실명 전환 안 하고 버티면 이번엔 20대죠. 그래서 딱 2번 때리죠. 10대 20대 2번. 그죠? 요거지. 그러니까요. 3번은 보충기분 3번은 왜 틀렸어요? 이행 강제금인데 매년 20%씩 부과합니까? 매년 20%씩 부과하는 건 농지 처분 안 했을 때 농땡이 그게 매년 20%고 요건 뭐예요? 10%. 2년이 되는 해까지 안 하면 뭐예요? 20%. 딱 2번 때려요. 10대 20대 딱 2번 때린다고. 자, 11-1번 가시겠습니다. 갑과 친구 을을 갑과 친구 을을 수탁자로 하는 계약 명시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친구 사유예요. 을은 뭐 12월 17일 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과 친구 을 이렇게 되니까 갑하고 친구 을이니까 을을 내세우는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그러면 이것은 친구 사이고, 그죠? 그러면 저기 배종종에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면 또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금전의 명시타격 이것도 금전 쪽이라는 거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병의 X 토지를 요거 이제 토지입니다. 병 건데 X 땅입니다. 땅 토지를 갖다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도 누가 풀어요? 을아 풀었죠. 이 사람이 수탁자, 이 사람이 신탁자, 둘이 짰겠죠. 이런 명시탁 약정은 어떻게? 무효죠, 무효? 금전의 명시탁이에요. 무효의 명시탁이라고? 무효예요, 무효. 이때는 금전의 명시탁일 때는 이 사람이 선이다, 악이다 안 따져요. 선일 때도 무효고 악이라도 무효예요. 여기는 무조건. 그래서 이게 출발이 뭐예요? 무효의 명시탁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런 명시탁을 우리가 계약 명시탁이라고 부르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계약 명시탁이 출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거보다는 얘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이때 이건 무효고, 다만 이제 거래 안전 때문에 요건 있죠. 거래 안전 때문에 혹시 요 팔아먹는 사람 매도인이 두 사람 사이에 명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요 사실을 모를 수 있죠. 이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 매매 계약도 유효, 등기도 어떻게 봐요? 유효. 이걸 유효로 봐서 소유권을 을한테 있는 걸로 봐요. 그 이유는 이걸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게, 뒤집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효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선의일 때만 그런 거예요. 빨갈 때, 이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자, 1번. 옳은 거 오라고 그랬습니다.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무효지 맞죠? 병이 명시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탁 약정은 유효하다. 그래요? 여기가 선이라고 해도 명시탁 약정은 여전히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 다음에 2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이라고 했을 때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취득해요,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지. 알지 못했을 때는 을이 취득합니다. 반사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에는, 알았다고 해도 이 명시탁 약정은 여전히 무효입니다요. 근데 안 경우에는 을이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습니까? 을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면 파란 걸로 해볼게요. 이 사람이 알았어요. 악이에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도 이 사람은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다 그러면 어쨌든 그때도 이건 무효인 거 맞고, 대신 이것도 무효가 되죠. 그러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머물러 있는 꼴이에요? 병. 여기 있는 을이 아니고 병한테 소유권자 있다고 보는 거,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죠. 3번도. 4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선이겠습니다. 병이. 을이 엑스토지를 제3자 정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유권이 을한테 있는 거, 을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하죠? 선악을 불문하고 어떻게 해요? 소유권 취득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그렇지만 여기 횡령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도 안 돼서 잠깐. 그 다음에 5번. 갑은 명시탁 사실이 적발됐을 때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그랬어요.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부동산가액의 30% 과징금 부과받는다. 부동산가액의 30%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여기요. 신탁자는 신오이 됐고, 과징금 부과받죠. 과거를 책임 묻는 거죠. 왜 명시탁했어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징금 물립니다. 몇 프로? 30%까지 과징금 물리고, 까지. 그죠? 여기는 이행강제금 물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자, 신탁자 합부로 실명 등기를 해 올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을.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부동산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명시탁 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이걸 해지해갖고도 찾아올 수가 없죠.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데 거기다 왜 찾아오라고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어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안 생기는 거예요. 응? 뭐만 생겨요? 과거를 묻는 것만 생겨요? 30%까지 이렇게 돼요. 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의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죠, 여기가? 이 사람 돈 가지고 샀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저 동영상 올라오면 동영상 또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2번.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맞는 거. 자, 12번요. 요게 뭐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12번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을이 임차인인 것 같아. 자, 1번. 임차인 을이
X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갑이 임대인이에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맞죠? 갱신 요건이 이번에 생겼죠? 그 시점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들어줘야 된다. 들어주는 기간은 2년이다. 그런 거죠. 2번. 임차인을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됐을 때 그러면 이게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세입자는 밑에 깔리는 거야. 후순위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잖아요. 그럼 대항력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X죠 2번. 3번 을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면제가 이게 뭐예요? 최우선 면제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듣기 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겠다. 아니,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뭘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확정일자 필요 없죠. 대신 대항 요건은 늦어도 언제까지 갖춰야 되겠다.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갖추면 된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그리고 소액에 들어갔을 때만 세치기가 가능하죠. 소액 보증금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려면 소액에 들어가고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러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도 해야 되고. 근데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4번. 임차인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직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든요. 임차인이. 근데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떠들어 볼 수 없어요. 정보를.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가 틀렸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청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이해관계인. 그죠? 예? 예.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답하는 거는 이거 보면 다른 학원 못지않아요.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소수지만. 예?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그 어딘가 어제 수업을 하는데 오전반 수업을 하는데 대답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는 뭐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 하겠고 혹시 뭐 성적은 잘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작년보다 못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학원마다 좀 편차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 응? 여러분들은 일당백 정의의 군대들 아니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갑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임차인 을이요. 갱신 요구를 해봤을 때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여할 수 있다. 아니, 갱신 요구했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고. 근데 많이 못 올리죠. 그게 5%지. 상가도 5%, 주택도 5%. 그러니까 갱신 요구하면 보증금이나 월세 올릴 수 있어. 못 올리는 건 아니야. 다만 5% 넘게는 못 올린다는 뜻.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1번이 됐습니다. 자, 12-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 1번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다가 보증금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존에 받을 돈이 있는데 5천만 원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보증금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차용증을 찍고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찍고 차용증 찍고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 받을 돈 5천만 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증금으로 하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집 주소 옮겨놓고 살아. 사용수익 목적으로 그렇게 해놨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꼭 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수익 목적으로 인정이 되면 이때는 뭐예요?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용수익 목적을 어떻게 파악해요? 주소 옮겨놔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 살고 있어 가면. 그러면 보증금을 직접 준 게 아닐지라도 꿔준 돈 가지고 이렇게 돌리기로 했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꿔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본 담보 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담보 목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써놨다. 그러면 이때는 허위 표시를 보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써놓은 것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서 눈에 보이게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낼 때 두 개를 구체로 내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낼 수 있거든. 여기까지만 끊어서 낼 수 있거든. 1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보증으로 돌렸어? 채권인데?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담보 목적이란 말이 딱 여러분 눈앞에 보이게끔 왔을 때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담보 목적이라는 얘기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면 이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 틀리다는 거지. 무조건 뭐예요?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X 1번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되시는가 모르겠어. 자, 2번은 증액 부분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2번 경매 낚시할자한테 증액 올린 것은 대항력 주장할 수 없지. 저당권 설정하고 뒤에 올린 거니까. 3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이 나중에 된 거야. 근데 전입된 날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 되었어. 그러면 누가 이겨? 저당권자 이기지.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3번. 그 다음에 우리 금융기관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금융기관은 보증받은 채권을 양수했어도 임차인 된 건 아니야. 해지 못하지. 예. 다만 이제 자신의 우선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건 있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전세권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딴 곳으로 이사를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 이사 가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매물권은 날라가 버려요. 전세권 등기 하나도 날라가. 다만 전세권 등기에 따른 민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매물권이 생길 수는 있지. 늦게. 전세권 등기한 시점에. 그렇죠? 근데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한 경우하고 다르죠?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했어. 이사 가려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 대항력과 우선매물권을 유지시키지. 그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제도니까 전세권 등기하고 다른 거 아시죠? 한 4번 나왔어. 4번. 응?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쯤은 그냥 쏜살같이 해야 돼. 이런 것은. 예,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충 지문 중에서 1번, 2번 두 개를 할 거예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갱신 요구가 있을 때는 주택입니다. 지금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거 말고 이익이 차임 연체가 있을 때도 거절할 수가 있다. 그거고요. 이익입니다. 주택은 상가가 3기고 2번 질문,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을 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죠? 맞아요. 다만 따라서 임차인은 도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지.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하고 똑같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해서 나가버릴 수 있죠. 예. 그러면 효력은 몇 달 있다 생기고 똑같이 3달 있다 생기고. 왜냐면 그 조문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갑과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으로 해서 그랬죠. 어떻게 바꿨어요? 월세 어떻게 돼 있어요? 13번 문제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잘하셨어요. 13번이죠? 예, 고쳐놨구나. 그죠? 13번 100만 원. 100만 원은 된 게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건 고쳐놨네요. 자, 월세 100만 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임차인 을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갑에게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갱신 요구할 수 있죠.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0년을 보장받지, 당연히. 근데 갱신 요구는 10년을 하는 건데, 요구하면 이제 10년을 보장받는데, 언제 하는 거냐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하는 거지. 아예 6개월 전부터 하는 거 아니지. 6개월부터 1개월 전, 이렇게 그 사이에 하는 거지.
6개월 전 그러면 미리 6개월도 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그 기간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해서 이거 무단전대야. 상가에서 무단전대면 뭐요? 거절 사유가 되죠. 거절할 수 있다지 있다. 일부에 대한 무단전대도 거절 사유. 3번 을의 차임액에 300만 원을 이르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300만 원 되죠. 그러면 세 달치 밀린 거죠. 3기 연체일 때 해지 사유. 그쵸? 4번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 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는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경매 듣기 전에. 그러면 요게 경매 듣기 전에 갖췄다는 거 봤을 때 이게 최우선 면역권 얘기하려는 것 같아. 그러면 5천만 원을 보증 5천이죠. 위에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세치기 하는 거네.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네. 자, 상가에서 세치기 하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소액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래야 되잖아요.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건 맞아요? 소액이냐고. 소액이냐고. 보증 5천인데. 보증금 5천만 원만 가지고 소액 여부를 따지지 않죠. 월세가 100만 원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 해서 보증금 더해주죠. 그럼 환산한 거 이렇게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1억 5천. 서울 지역에서 1억 5천은 소액이 아니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6,500 이하인가 뭐 소액이에요. 그 정확히 암기할 필요 없지만 1억 5천은 소액은 아니야. 주택도 아닌데 상가는 더 아니죠.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근데 5천만 원을 갖다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지. 그 다음에 5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 정했다. 그러면 임대인 갑은 그 기간에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갑이 주장하는 거예요?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갑은 임대인이에요. 정신 차리시고. 자, 정답은 3번. 13-1번 골라보세요. 자, 13-1번에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이죠? 여기 창고나 공장은 사실행위만 해가지고는 적용이 없어요. 사실행위 플러스 영업행위가 같이 일어나면 적용이 되고요. 그거 꼭 알아두시고 이 판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구는 기타 적용을 받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광역시 내에 들어가지만 기타 지역은 적용보증이 얼마 이하예요? 37도시. 열제니까 37도시예요. 3억 7천만 원 이하가 기타 지역의 기타. 3억 7천만 원 이하. 그럼 여기는 지금 환산하면 4억 규모죠? 그럼 초과해 버렸잖아요. 기타 지역인데 넘어갔죠? 그러면 이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초과 보증금인데. 있어요. 초과 보증금일 때도 인정되는 거 5가지 있었죠? 3표 차이로 초보가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대항력 인정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권리금도 보장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갱신 요건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우선 면제권은요? 없죠. 예? 그런 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는가? 직접 행사할 수는 없어요. 전차인은 어떻게 행사해야 돼? 대위. 4번 어디가 틀렸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정보 제공 요청을 합니다. 상가에서. 자, 주택은 정보 제공 요청을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주택은 확정일자 찍어준대. 부여기관. 상가는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는 거예요? 확정일자 찍어준 데가 어디예요? 세무서지, 세무서. 상가는 세무서장한테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한다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틀린 거예요. 5번은요. 갱신 요구가 들어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있죠.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철거 재건축은 들어가도 증축은 안 들어가거든요. 증축한다고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업 중이다는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증축한다고 해서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업 중이다. 우리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증축하고 있는데 우리 영업 중이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오라 이런 플랜카드 붙여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축 정도 가지고는 거절 사유에 내보낼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고요. 보충지문 1번 보십니다. 1번. 부산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600만 원인 상가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놨을 때 경매 배당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단 부산은요. 적용 보증금이 어떻게 돼요? 과밀억제 권역처럼 과밀억제 권역처럼 부산도 뭐요? 6억 9천 이하잖아요. 6억 9천. 969, 969, 6954 그러죠. 9억 이하가 서울.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과 부산이 뭐예요? 6억 9천 이하잖아. 그럼 여기 어디에요? 이게 부산이니까 6억 9천 이하인데 이게 7억이잖아. 완전하면. 그러면 초과 보증금이야. 그러면 초과 보증금일 때는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이거 X지. X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초보, 왕초보는 세 표차로 대권을 갱신했다는 한 지문 딱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한 지문. 그러면 아까 그 얘기했던 969, 969, 6954, 37도시 그거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가시겠습니다. 개공갑이 상가 임차인 을이 자신이 운영했던 서울특별시 내 점포 신규 임차인 병에게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합니다. 권리금 1억 원에 지금 점포를 넘긴다고요. 권리금 1억에 넘긴다 이렇게 나오죠. 개공갑이고 임차인이 을, 그죠? 여기가 정, 신규 임차인이 병, 새 임차인, 기존 임차인이에요. 자, 둘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영업권을 넘기고 그 대가로 병이 을에게 이제 권리금을 주게 됩니다. 이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한 1억 주기로 한 건데 지금 주고받기로 한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고 이 권리금 계약을 갖다가 누가 알선해주고 있습니까? 개공갑이 알선해주고 있죠 지금 이거, 그죠? 권리금 1억에 이 가게 점포를 인수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임대인 정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가면 이 정이랑 누구야? 신규 임차인 병은 둘이 이제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죠.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 줄 여기는 의무가 있어요. 누구의 의무죠? 요거 임대인 정의 의무죠. 그러면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체결해 주면. 근데 이걸 체결 안 해주면 권리금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원칙은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임차인이. 그런 얘기죠. 다만 이렇게 체결해 줄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언제까지 신규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앞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언제까지요? 종료 시까지. 요때까지 요 사이에 딱 데려가야지 이 체결해 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러시면 안 돼. 언제까지요? 종료 시까지 이렇게. 갱신 요구하고 달라요. 권리금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언제까지 데려갔어야 된다. 늦어도 종료 시까지 데려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때까지 데려가면 이걸 거절할 수가 없다. 해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1번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만약 정이 을이 알선한 병에게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정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까? 손해배상 책임 집니까요? 어때요? 자, 무슨 얘기죠, 지금? 이렇게 데려갔을 때 정이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권리금을 주고 지금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고 돼 있죠. 거기 지금 2번에서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우리 이제 귀신 나오는 소리라면 주지마, 주지마. 귀신 소리가 들리잖아. 그러면 귀신 소리 들으면 이 사람 도망간다니까. 주지마, 주지마. 해방 넣는 거라니까. 주지 못하게 하잖아. 또 귀신 소리 또 어떤 귀신 소리가 들려? 아, 나도 줘, 나도 줘. 이런 거. 이거 귀신 소리. 그럼 도망간다니까 이거. 그러면 권리금 못 받아 먹으니까 이렇게 쳐들어간다고. 물어내 너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귀신 소리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 더 있는데 뭐지? 아, 많이 줘, 많이 줘. 이렇게. 귀신 소리. 그럼 도망간다고. 권리금 못 받아 먹는다고. 그럼 화풀이를 이쪽에 해야지.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배상 책임을 진다. 2번이 맞는 말이에요. 3번. 이의 경우에 을은 정에게 을이 받기로 한 권리금 1억 원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받기로 한 권리금은 요거랑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이거 점포 권리금을 감정평가합니다. 이 점포 권리금을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을 해요. 그거 중에서 두 개 중에서 뭐예요? 낮은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죠?
무조건 1억 원을 다 청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낮은 금액 두 개 중에서 여기 동그라미 3번. 4번. 정과 을의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증금 2억에 월세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800만 원이죠? 월세가 800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점포죠. 서울에 있는 점포인데 2억에 800이면 환산하면 10억 규모예요. 서울에서 10억은 뭐예요? 이하 보증금이에요? 초과 보증금이에요? 초과 보증금이 초과 보증금. 초과 보증금이니까 어떻게 해? 초과 보증금이니까. 이때는 권리금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초과 보증금인데도 보장되죠. 그럼 데려오면 체결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4번에서 정은 병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죠. 없다. 이렇다 손치더라도 요 기간 동안에 데려오면 요 임대차 계약을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체결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없다가 맞는 거고. 5번. 임대인 정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치 아니했을 때는 을이 주선한 병과의 임대차 계약을 당당히 거절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칙은 체결해줄 의무가 있고 거절 못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데려오면.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거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어떤 게 있어요? 1년 6개월. 그죠?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장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데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안 들어먹게 생겼어요.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요.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거지를 데려왔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요 임대인 정이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임대인 정이 요 병을 구했는데 말이에요. 병이 배신을 때리고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려고 하더라. 누가 선택한 것인데요? 임대인이 선택한 임차인이었는데 그죠? 권리금을 주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는 뭐예요?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당당히 거절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5번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데 1년 이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죠?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됐죠. 자, 밑에 있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4-1번을 풀어보시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틀린 게 1번은 권리금 계약이란 요거죠. 요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걸 권리금 계약. 그 다음에 2번은 요게 지금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이죠. 이거.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죠? 국장. 기획자 돌림이라고 그랬죠? 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이건 국장, 요건 법무부 장관. 그래요. 2번이 틀렸습니다. 국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다가. 그 다음에 3번은 3년. 5번 이거 아셔야 되지. 자, 권리금 보장 규정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적용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15번 풀어보시고 15번. 자, 정답은 5번이고요. 5번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1번 같은 경우는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는 게 아니고요.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냅니다. 예규. 대부분 예규.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경매 실무교육은 법인에 누가 받아요? 대표자만 받으면 오케이. 아시죠 이거? 경매 실무교육은 달라요.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전원이 받습니다. 경매 실무교육은 누구만? 대표자만. 그래서 2번 틀리고요. 3번. 법인일 때는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하셔야 돼.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기 전.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실무교육 받으시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닌데 법원 행정처장. 예,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맞습니다. 무슨 죄를 지으면 몇 년간 결격자더라? 무슨 죄를 지었다 몇 년 동안 결격자? 2년.
거기 2년, 뒤에 보면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될 수가 없다. 2년입니다. 2년 맞아요. 3년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2년밖에 안 됩니다. 여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보충지문 1번. 경매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OX. 왜 X죠? 경매 실무교육 시간은 길어요. 이 중기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이랑 연결해서 기억하시자고 그랬어요. 이빨 싸움이 죽이네. 그죠? 이빨 싸움이 죽이네. 그죠?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둘째 놈이 이제 잔다고 11시 정도 자거든요. 그래서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지금 말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질문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얘기를 해줬죠. 제가 궁금한 거니까 얘기해줬는데 지금 피곤도 해 죽겠는데 지금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그만 좀 물어봐. 아빠 힘들거든 묻지 마. 근데 잘 때까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참 그래서 나쁜 아빠죠. 사실은 얘기해줘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얘기도 하기 싫어요. 밖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 이빨 싸움이 죽이네. 그놈이 아마 나중에 자기 꿈이 변호사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되겠다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막 물어봐가지고 처음에는 좀 대꾸를 해줬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대꾸도 해주기 싫더라고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그래서 이빨 싸움이 죽이네. 싸우면 지금 엄마 이깁니다. 저도 못 이겨요. 지금 엄마. 근데 그 둘째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엄마가 둘째하고 싸워서 지잖아. 체면이 안 서잖아요. 몽둥이 들고 와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어요. 하도 안 들어갔고. 자, 이번에 어디 보시냐면 15-1번 풀어보십니다. 15-1번 밑에 거. 혹시 이제 옆에 그 공부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그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러면 이 문제를 복사해서 던져주세요. 한번 풀어보라고. 그러면 아마 한번 풀더니 아마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이거 한 장 딱 복사해가지고 던져주세요. 쉬우니까 한번 풀어봐 이렇게. 그러면 진짜 시험에 빠질 거예요. 자, 15-1번에서 1번은 인도명령 신청은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을은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다가 적어서 보관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서명 날인. 여기서는 매수신청 대리는 서명 및 또는 서명 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서명 그냥 날인이에요. 서명점 날인이에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거기서 미신이야 또는야 이거 들어갔다 뺐다 이런 거 안 싸웁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서명 날인 이렇게 하시고 끝.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은 직접 출석하고 소공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우선 매수 신고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니까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요. 사건 카드 보존기간 몇 년일까요? 5년이죠. 네. 자, 쉬었다. 16번부터 하겠습니다.